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다고 믿으며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돈을 모으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제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둘 놓쳐버렸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자식들도 각자 잘 살고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큰 걱정은 없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허전할까?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자식들과 통화를 해도 괜히 어색한 침묵만 길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일까요? 70이 넘으면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웃으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더 잘 된 것도 아니며 건강이 유난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평온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70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갈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 6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6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70이 넘으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까?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땐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할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 삶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하나둘 사라지고 시간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막연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기다려지는 일이 없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함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 쓸데없는 경쟁은 내려놓아도 되지만
삶의 의미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스스로 인생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는 길어지고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허전함의 정체는 나이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방향을 다시 찾은 한 분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76세 김중우 어르신의 이야기. 76세 김중우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65세 가게 문을 닫고 은퇴한 뒤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는 비슷비슷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면서 어르신의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공원을 산책해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 자식이 뭘 샀다더라,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모아두었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았으며 자식들도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어르신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이 정도면 100세까지 사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웃지 못했습니다. 100세라니요. 지금도 하루가 이렇게 길고 무료한데 앞으로 20년, 25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김중우 어르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 그날 밤 김중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전화번호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엔 잘 쓰지도 않는 전화번호부였지만 그날따라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사장님. 20년 전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하며 가끔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바빠지면서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만나야지 생각만 하다 시간은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80은 넘었겠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민망해질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전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중호 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함께 늙는 줄 알았는데 정 사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료해서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잠시 웃음이 흐른 뒤 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지. 한번 얼굴 봅시다.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정 사장님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중우 어르신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십니까?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정 사장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70 넘어서 한동안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그날 김중우 어르신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진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정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말이야. 건강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어. 김중우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님의 말은 그 다음에서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는 거야. 예전에 정 사장님은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병원부터 찾고 건강식품을 사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늦게 자고 술을 자주 마시고 움직이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75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정 사장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알았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그날부터 정 사장님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술을 끊었으며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 챙기는 게 아니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 인생을 바꾸더라고. 김중우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건강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움직이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정 사장님의 말은 어르신의 마음에 조용히 울림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김중우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정 사장님은 잠시 웃으며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건강 다음으로 제일 크게 바뀐 게 사람 관계였어. 김중우 어르신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었을 때 정 사장님은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약속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술자리가 이어졌고 전화는 늘 바빴습니다. 그땐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 나니 그 많은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데가 없더라. 정 사장님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 사장님은 큰 결정을 했습니다. 의미 없이 이어지던 모임을 하나둘 줄였고 습관처럼 만나던 사람들과도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셔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잘난 이야기보다 힘든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생기자 삶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한 명의 깊은 인연이 노년엔 훨씬 중요하더라고. 김중우 어르신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연락처는 가득했지만 막상 마음이 힘들 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계의 양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 사장님의 이야기는 어르신의 마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어르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진실, 완벽보다 평온이 답입니다. 정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관계가 편해지니까 이제야 나 자신을 조금 덜 괴롭히게 되더라고. 젊었을 때 정 사장님은 항상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가게는 늘 정돈되어 있어야 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완벽함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괜히 짜증이 났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나이 먹고 이것도 못하다니. 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완벽을 붙잡고 살수록 마음이 쉴 자리가 없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은 아내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약속이 미뤄져도 예전 같았으면 못 견뎠을 일들이 그땐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내가 곁에 있고 오늘 하루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 이후로 정 사장님은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졌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그대로 두었고, 하루 계획이 틀어져도 그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해. 김중우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려 애쓰느라 정작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중우 어르신은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정 사장님은 조용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완벽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게. 김중우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만 달랐어도 왜 나는 그 순간을 놓쳤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이야, 30년 전 실수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때부터 정 사장님은 과거와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처음엔 말이 되지 않는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정 사장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차를 마실 땐 차의 온기를 느끼고, 걸을 땐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고, 햇살을 받으면 그 따뜻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만큼 현재는 비어 있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김중우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늘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느라 정작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연습은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진실, 베푸는 것이 마음을 채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보이더라고. 내가 너무 오래 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게. 젊었을 때는 모으는 게 전부였습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인맥을 모으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쏟았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야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을 만큼 모아두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통장은 불어났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더라. 정 사장님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넨 날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건넨 행동이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시장 상인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크고 거창한 나눔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 김중우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데에는 인색했던 자신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중우 어르신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어르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김중우 어르신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70이 넘어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이 6가지 진실을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김중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김중호 어르신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산책 하나, 아내와 차 마시는 시간 10분,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1년 뒤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조용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